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연 5000% 불법 대리 입금 광고로 청소년을 노리는 대리 입금 덫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SNS를 통해 고금리 사채로 불법 대리입금 광고가 올해만 3천 건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감독과 예방은 매우 부실하다면서요. 2022년 8월 말 현재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3082건으로 2020년 2576건, 2021년 2861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소위 델립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관람권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후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2 내지 7일 이내에 아주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업자들은 연체료를 수고비나 지각비 등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연 이자로 환산할 경우 무려 5000%까지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법 행위이다 보니까 피해본 청소년들을 제대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으로 실제 피해 신고도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대리 입금을 단속하고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2020년 한 해만 사회의 생활지도 활동과 교육 동영상을 제공한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별다른 홍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청소년들을 고금리 이자로 사지에 모는 대리입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으로 친구, 지인들을 가장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리입금은 연체료 이자까지 요구하고 기일 내에 갚지 못하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독촉 협박도 한다면서요.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리고 10일차 14만원을 갚겠다고 했지만 연체료에 대한 이자까지 요구한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학생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기 위해서 SNS에 접촉했습니다. 대리입금 소개업자에게 자기 전화번호, 사는 곳, 학생증 등 인증을 받고 7일 이내에 3만원 이자를 포함해서 11만원을 갚는 것으로 빌렸습니다. 7일 내에 11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업자는 A양에게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고 당장 안 갚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집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10일째 되는 날 14만원을 갚겠다고 하자 업자는 지각비에 대한 이자까지 더 요구했다고 합니다. 소액을 빌리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전화 협박 등으로 청소년을 궁지에 몰아간다면서요. 실제로 SNS에서 대리입금을 검색하면 업자들은 대리출 신청에 학생증 사본, 집 주소, 부모님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손쉽게 급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유혹의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B양은 이자율을 먼저 제시받는 것도 많고 이자가 원금의 30%에 못 미치게 되면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C양은 델립 명목으로 개인 전화번호를 요구하면서 토토 사이트 인증번호를 불려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업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리입금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소액 금전거래인 경우 별도로 이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미만 거래가 다수인 대리입금은 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제한을 받지 않아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대리입금으로 빚더미 궁지에 몰리는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신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SNS에 게재되는 대리입금 광고 관련 모니터링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을 넘어갈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이자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021년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현재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